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셨습니까? 위험하다, 치사율이 높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만 많았던 이 메르스. 회사 들어올 때 아무 일 없었어요? 저요? 저는 사실 이 3사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KBS 가면요, 지금 여러 화상 카메라가 있어요. 온도 지금 재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지금 재고 있어요. 어디? 여기. 저 뭐야 저. 예, 그렇게 이제 그 메르스 때문에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을 때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저희가 메르스 완전 정복 좀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 요즘 그 메르스 때문에 상종가를 치고 계신 분입니다. 별명 코주부 명승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좀 홍보 좀 해보세요. 본인 홍보. 네, 저는 그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의 저자. 현재 책 제목이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꼭 책 제목부터 네, 얘기하셨어야 깁니다. 됐을까요? 그래야죠. 책이 안 그래야지. 팔리나 봐요 요즘. 네, 아주 제대로 파악하셨습니다. 아니 요즘 책 제목 긴 거 잘 안 팔리던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안을 그것도 했는데, 길잖아요. 제안을 했는데 그 출판사 측에서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 이렇게 길게. 그게 풀 제목이에요? 아니, 앞에가 본래 제목이고 뒤에는 부제. 부제. 네. 근데 좋은데요? 그건 안 살 것 같아요. 아무튼 도서관에서 간에 빌려봐요. 결과적으로 많이 안 사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요? 걱정됩니다. 출판사 좀 유명하지 않은가 봐요.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정봉주 의원이 쓴 책 뭐가 있죠?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 있고 그다음에 이재희 이 작가가 쓴 김대중 좀 안 좋은 김영삼. 쪽으로 그쪽도 가지 아, 마세요. 예. 출판사가 문제인가? 예. 어쨌든 그 책의 저자, 네. 현재는 국립암센터, 네. 그리고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제암대학원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왜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네, 아유. 저희가 좀 박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사실. 그래도 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 대충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우리 저 명 박사님이 말이 좀 많아요. 따로 저희가 이 저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 박사님 마이크는 자동으로 저희가 1분 설정해놨어요. 말씀 시작하시면 1분 후에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거 감안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치고 들어가도 돼요? 그럼요. 이분을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 특기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원래? 네. 좀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빨고 들어가는 거 됩니까? 뭘 빨아요? 미안합니다. 예. 저지. 아우 저질. 정박은 열고 들어가고. 아니 전부 다 들어가는 것밖에 없네요. 아유 참. 열고 들어가야죠. 자, 네. 저도 옛날에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옛날에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라고. 아, 예. 아니, 그걸 혹시 제가- 오늘 홍보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나는 의사다 네. 했었다고요. 아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잘렸죠 제가. 청년의사 사장님이 제 선배인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연결되고. 청년의사에서 원래 그러시구나. 하는 거였는데 네. 어쨌든 뭐 그 뒤로 한 1, 2년 이상 그 실업자로 팟캐스트의 실업자로 있다가 이번에 제가 메르스 때문에 네.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명승권의 의학수다라고. 네. 아유, 다 되셨죠 이제? 아유, 아니 네. 뭐 할 말은 계속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여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청년 의사회 할 때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결혼 전 아닙니까? 아 결혼 전에요? 그거는 따로 규정은 없는데요.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그 JC 있잖아요. 한국청년회의소. 네. JC에서는 44세까지 청년으로 그런 게 활동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젊은 의학자상 이런 거 할 때도 네. 예를 들어서 만 40세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음. 근데 청년 의사 하면 딱히 규정이 있겠습니까? 저 같- 마음만 젊으면 뭐. 네. 그리고 또 근데 외모도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김 PD님 같으면 젊은 PD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가 입사할 때요. 네. 이사급 사원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편집권이 저희 PD님한테 있으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딱 보면 청년 의사처럼 보이잖아요. 누가요? 누가 그래요? 저요. 아 이거 누가 그랬냐고요? 항상 그러던데.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명 박사님 모셔온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거 사과드립니다. 접죠 뭐 여기서. 무리를 일으켜서 참고로 대단히 저는 그 죄송합니다. 미국의 그 교회 다닐 때 아, 청년부
있었거든요. 청년부와 장년부를 나누는 기준은 그때는 결혼이었습니다. 아. 아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했었기 때문에. 그럼 김동길 박사는 영원히 청년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도 주장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 일단 메르스부터 가야죠. 그래요. 예. 네. 자 메르스 네. 무슨 질병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 중동 호흡기 우리 저 증후군. 왕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우. 네. 메르스 네. 풀네임이 뭘까요? 미들. 맞습니다. 이스트. 이스트. 예, 여기 지금 50% 맞췄습니다. 영어 알? 잘하는 그러네. 호흡. 네, 그걸 이제 영어로 레스퍼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레스피레토리. 오, 맞습니다. 75% 맞았어요. 마지막? 신드롬. 네, 정답입니다. 이거 우리 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 정도는 해야죠. 지금 수준이 엄청 높네. 중국파가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파인 저나 우리 저 친일파인 우리 알짱 PD님 나오면 지금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요 정도 갖고는 테스트하지 일본 마세요. 말로는 메룰수 이렇게. 메르스. 네, 저희-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한데요? 예. 그러면 네, 네. 그 참고로 사스가 사실 중국에서 네, 유행을 그쵸, 했잖아요. 그쵸. 2002년도에. 그럼 사스는 뭐의 약자일까요? 중국파니까. 아. 설마 그걸 모르면 아니죠? 중동파로 그럼 중증이잖아. 넘어갑니다. 중증 뭐 중증 호흡기 중증은 증후군. 뭐예요? 오, 시리어스? 대단해. 이제 Serious? 유치하기 Serious예요?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아 그래요? 조금 답답하네요. 시비어입니다. 시비어. 그 CBR 몰라요 설마? 아니, 시리어스도 비슷한 가혹한 뭐 이런 거 네, 알죠? 이거. CBR잖아요. 그럼 A는요? A요. 중동. 중증. 아니, 아니, 중증. 아니죠. 네, 그다음에 풀 네임이 한국어로 뭐죠? SARS. 아니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중증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급성입니까?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급성 맞아요? A. 됐어요. 네, 에이그. 사실 우리 에이드 아니야 에이드. 아닙니다. 그 자몽 에이드? 의학에서 네.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영어 중에 하나가 만성, 급성과 네. 만성이에요. 네. 병에는 그런 병명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acute이라고 합니다. acute. A C U T E. acute. 지금 영어 시간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evere, 지금. acute. 그 다음이 뭡니까? RS는. 올 초에 급성이었어요. 저 예. 다리 참고로 그 반대는 chronic입니다. chronic. 아 만성. 네, 만성. 그렇죠. acute, chronic. 그래서 마지막은 respiratory syndrome 똑같으니까 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네. 그래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번 거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지금 메르스 몰라서 시간 끄시는 건 아니죠? 아니, 압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안 좋은데, 메르스라는 지금? 건요. 네.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균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고 네. 바이러스. 바이러스. 근데 그 맞아요. 바이러스 이름이 뭘까요? 저요. 네. 코로나. 오, 정답입니다. 완전히 뭐 연습을 하고 오셨나 본데요? 아니 맥주 아, 맥주 이름이랑 같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쉽더라고요. 기억을 저 잘 하시군요. 기억 못하잖아요. 아. 네. 네, 뭐 코로나라는 게 원래 그 어원이 뭔지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다리 이렇게 겹치는 거? 오, 잘 맞습니다. 아니에요. 계기일식 때. 그러니까 띠, 이제 띠, 그, 띠. 그 맞습니다. 그 주변에 띠가 이렇게 오. 밝게 빛나는 거. 그걸 코로나라고도 하고요. 또 칭화대 그냥 다닌 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제 칭화대 나왔어요. 오늘 메르스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죠. 아, 그래서 미리 연습.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 공부는 아니고 뭘 찾아? 야, 대단합니다. 사실 공부를 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아, 스타일이라가지고.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이제 왕관이란 뜻도 있어요. 비슷하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 생긴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삐죽삐죽 그 테두리가 네. 돼 있는데 그 모습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오늘 한 3시간 가겠죠 이거? 아니요, 금방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개 200가지 이상의 혈청량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바이러스 종류가 대표적인 게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코란 뜻의 라이노 바이러스. 코뿔소가 이제 라이노 이렇게 라이노, 있지 않습니까? 라이노. 그래서 30에서 50%는 이 라이노 바이러스고요. 바로 2위에 해당하는 게 15%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감기들 있죠. 네네. 그 한 15%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2002년 사스 때 이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세 번째 변종이 발견됐고요. 그 뒤로 한 두 개가 더 나왔다가 201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월 달에 메르스가 여섯 번째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변종. 네, 변종이. 변종.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알려진 거는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라고 그러는데 그건 맞고요. 확진한 거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보다 5개월 전, 그러니까 4월 달에 2012년 4월 달에 요르단에서 어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11명이 갑자기 열이 나고 숨이 차고 그런 호흡기 증후군이
한 번에 발생을 했죠. 병원 환자가요. 네, 아니면- 병원의 환자예요. 네. 다. 그 병원 환자 중에는 사실 첫 번째 환자는 25살의 대학생이었고요. 음. 그 학생부터 시작하고 같은 그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2명이 사망했는데 원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요르단에서 다시 그 사람들의 검체를 갖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메르스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만 3년 다 돼가는데 올해 5월 말까지 1211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약 1000명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주변 중동 국가에서도 많아봤자 그런데 뭐 10개, 20개. 2위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76명이 발생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꽤 영국에도 많잖아요. 이제. 영국에도 2~3명이고 미국도 단 2명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25개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제 150명으로 2위가 돼 버렸어요. 뭐 우리는 안 좋은 건 다 1등 해야 되니까. 글쎄 말입니다. 뭐 일단 하자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점 PD님?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꼭 그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왜 뒤적이다 내가 보니까 내 그렇게 모습을 나와서 파는지 그런 거죠. 모르겠지만요. 다른 나라들도 1등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네. 사망률 뭐 이런 거요. 요즘 1등은 안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그럼 이 바이러스가 뭐냐? 일단은 이 그냥 바이러스인데 들어와 갖고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바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틀에서 14일 사이에 잠복기를 거칩니다. 잠복기라는 거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감염력이 없는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뭐가 증상이 나타나냐? 대표님이 열이 나요. 어떤 그다음에요. 열, 기침하잖아요. 기침하고 예. 네. 토하고. 토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뭐 설사 증상도. 설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장관 증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호흡곤란인데 그래서 열, 기침, 호흡곤란이 주증상인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환자가 오면요. 이게 좋겠네요. 메르스인지 뭐야 감기 좋아요. 감기인지 뭐알 수가 있나. 독감인지 모르죠. 솔직히 증상만 갖고는 네. 구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럼 뭘로 그러면 의심합니까? 단 하나죠. 중동 갔다 왔냐? 왔는지. 아니면 그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그 병원을 들른 적이 있느냐?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3년이 경과됐지만 아직까지 예방 백신 없고요. 그러니까 예방약 없고 치료제도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왜 왜요? 그런데요? 3년 3년이나 동안 있는데. 뭐 한 개발을 하려는데 아직까지 아, 그 효과 있는 백신이 아직까지는 입증이 안 됐죠. 계속 그 연구 중인 임상시험은 건 맞아요? 연구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런 상태예요. 그 백신 같은 거 개발하려면 백신 하나 개발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실험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좀 이제 조금 벗어났지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거 하지 우리가- 마세요, 그럼 지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경고했잖아요 미리. 감기약 하나 개발하는데 네. 진통제 개발하고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요.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천 가지 후보 물질에서 원료를 갖고 실험 연구하고 쥐를 대상으로는 동물 실험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천 개는 다 빠져나가요. 만 개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세번 임상 하죠. 시험도 꼭 세 번 하는데 잘하시네. 아, 1상, 2상, 일상이요. 3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주식 투자하려면 그런 것도 좀 알아야 그러시겠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든가 아예 다른 치료가 없나 환자를 대상으로 몇십 명 갖고 해서 효과 가능성 그 안정성 뭐 약물이 얼마가 흡수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상 시험에서는 수백 명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갖고 가짜약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 유약. 이제 네 가지고 맞습니다. 플러스 위약. 영어로는 플라시보?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들 똑똑한 분들이 다 모였군요. 정영기 씨 빼고 지금 정프로는 네. 아는데 모르는 모르는 척. 척 하는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척. 그렇군요. 세 분의 지식을 합한 게 저예요. 진짜? 그걸 초월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거기에서 효과 나면 이제 3상을 해서 수천 명을 해갖고 승인 받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 들면 보통은 수천억 정도 들고요. 수천억. 조까지 듭니다. 미국에서는 조요? 실제로 와. 수천억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메르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사망률이 좀 높아요. 근데- 40% 정도 나왔죠. 예. 네. 그럼 150명 중에 아니 우리나라는- 외국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50명 중에 16명이 사망인데요. 이거는 지금 10%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네, 150명을 경과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까지 한번 봐야 그쵸, 알 수 그쵸. 있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금 추정하는 거는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높아도 20%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때는 그 당시에 처음 그런 바이러스 나왔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60% 이상이 넘었거든요. 사망률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기술이 우리나라가 그 중동지보다 훨씬 높다는 조건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한 10%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없는데 뭘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대증. symptomatic treatment라고 그래요. 기침 증상 못하게 중심으로만. 하고 맞습니다. 열 내리게 하고. 에이, 너무 쉽잖아요 그거. 잘해.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뭐 사실 어쩔 수 지금 없는 우리 문제라서. 감기 환자도 감기도 사실은 백신이 없고 그렇죠. 치료제가 없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의사들이 뭘 주냐? 바로 방금 그 정영진 해열제. 편집장이 얘기했듯이 메르스 진단이 되면 일단 대증 치료를 하면서요.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바이러스나 항생제는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폐렴이 또 잘 오는데 그 폐렴이 2차적으로 세균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그다음에 바이러스 일반적으로 독감 그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타미플루 타미플루도 쓰기도 하고 타미플루가 우리말이에요? 아니 우리말 아니고 그 상품명 잘 예전에 알려진 뭐 상품명. 조류독감 그 맞아요. 치료 백신으로 그때 한 썼던 치료제로 했던 게 치료제 그게, 백신이기도 지금 여기도 그거를 또 쓰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죠.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합병증, 뭐 폐렴이나 이런 쪽으로 네.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왜 그런데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런데? 사망을 할 때요. 우리가 암 환자가 있으면 네. 그 암 자체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아요. 중요한 건 암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력 자체가 확 떨어지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쉽게 2차 세균 감염도 돼갖고 폐렴이 일단 오잖아요. 그럼 폐렴이 왜 무서운 병 중에 하나냐면 그 자체 폐에서만 그 증상을 일으키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혈액을 타고 쭉 퍼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폐에서요? 폐에서 시작해서 전체 혈액 꼭 폐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감염이 들어오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전 혈액에 다 퍼져갖고 염증을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세 글자로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한테 퀴즈를 내세요 왜? 아니 그 퀴즈 대회 나가서 삼관왕 아니 하셨다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폐혈증 하면 우리 저 숨쉬는 폐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잖아요. 아이입니다. 예, 맞아요. 아이. 왜냐면 이게 부패하다 할 때 썩다. 피가 썩는 피가 거죠. 썩는 피가 썩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면 세균이 염- 있잖아요. 염증이 다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주요 장기들, 그렇죠. 심장, 폐, 뇌 이런 기능이 결국 뚝 뭐. 떨어지면요. 음. 혈압도 뚝 떨어지면서 쇼크에 빠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심장 제대로 일 못하고 숨 못 쉬니까 그래서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분들 중에 걸린 사람들은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술이 영향 있습니까? 우리가 술을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많이 먹게 되면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떨어지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한 300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살아있기가 힘든데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니 와타시와 근데 대단하긴 하시긴 한데요. 절대 그런데 좀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좋죠, 그죠? 저러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면역력이 안 좋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 태어난 거죠. 그것도 제 얘기거든요. 그게 뭐 그것도 있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아니죠. 그건 아닌데 우리 엄마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야? 운동 부족이라든가 운동 부족. 나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최근 하잖아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다이어트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 좀 부족한 경우. 다 맞네. 메르스. 일단 됐- 메르스에 대해서는 네, 알아보는 정리가 이제 거죠. 됐죠. 네. 네, 정리가 좀 됐고. 그 바이러스의 종류는 꼬라지 보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견한 사람? 그건 중요한 지적인데요. 대개는 이제 둘 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실체적으로 구조. 네. 그 구조가 생긴 게 뭐 그렇게 생겼다면 비슷한 이름을 그렇죠. 짓고. 그쪽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고리 그리고 모양이면.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링 있는 바이러스. 여러 가지 모양뿐만 아니라 구성 저희 물질들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 것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보통 바이러스는 이제 안에 DNA 아니면 RNA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로도 구분을 하고요. 여러 자, 가지를 갖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 왕하나 바이러스랑 세균 네. 차이가 뭔지 알아요? 친구 저랑 아니었어요? 왕하나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별이 다른가? 남자는 세균이고 여자는 바이러스. 여기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나가겠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진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자, 이 상황에서 왕하나님뿐만 아니고 네. 우리 또 정박님이랑 네. 그 알짱 PD님께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왜요? 어떤 질문이요?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과 차이. 바이러스 아실 것 같은 저분들은? 아니 바이러스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 맞아요. 그 중에 네,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세균이 남자네. 세균맨. 그리고 안 남녀 받아줘요. 구분은 없습니다. 걔네는 무성생식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냥 혼자 그냥 쭉쭉 번식을 하는 거니까요. 웃기려고 해봤어요. 징하대 나왔잖아요.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뭐가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세균도 떠다니죠. 떠다닐 수 떠다녀요. 있죠. 아. 그 저 버섯 씨앗들 봐요.
포자. 예. 걔네들도 균 그렇죠, 사체 아닙니까? 균 사체죠. 결국은. 네. 정말님은 어떻게 차이 글쎄요. 중에 바이러스는 하나 제가 알기로 박테리아 세균이 박테리아잖아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는 어느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생물 형태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체 형태를 띠는데 바이러스는 어떤 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또 작동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그 감별. 정박님 제가 60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요. 예? 저는요. 15점? 전요? 넌 100점 줄게요. 죄송합니다. 빵점 제가 알아서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몇 가지가 좀 특징이 나왔네요. 네. 나머지 특징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조영진 선생님이 점수 매긴이었으니까 뭐 아실 것 저요? 같은데. 좀 아유 얘기 좀 저는 해주시죠. 아는데 저는 알지만 그래도 또 이 전문가가 또 말씀해 주시는 게 공신력이 있으니까요. 네.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한 10배에서 100배 이상 됩니다.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메타 정도, 그러니까 1000 나노메타니까 그 정도가 될 겁니다. 10에 원래 나노메타가 10에 마이너스 9승이니까 그런 건 1000을 너무 곱하면 자세하게 얘기하지 10 마이너스 6승이니까 되게 1 작아요.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되고 이제 바이러스는 0점 몇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예요. 크기가 일단 작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 자체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잖아요. 구조 다르다고 스트럭처가 얘기하네. 다르다고요. 뭔가 구조는 그건 당연한 것 줄 알았는데 네, 나도. 그 구조가 뭐냐면 그 박테리아는 그냥 하나의 세포로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 벽도 있고 독립 세포예요. 네,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소형 구조물들이 있는데 정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는 그런 거 거의 없고요. 그냥 단백질 껍질 하나 딸랑 있고 안에 RNA 혹은 DNA만 있어갖고 그냥 자기 혼자로는 살 수가 없고 어디에다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생물에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식물이 동물에 들어가서 그 생물의 세포 안에 들어가고 자기가 증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RNA, DNA를 이용해서. 그래갖고 계속 확산하면서 호스트 숙주에게는 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 DNA가 없이 RNA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종류마다 RNA가 있고 DNA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RNA로 이루어진 거예요. RNA잖아요. 네. 메르스는. 네. 아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메르스는 RNA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RNA는 과연 살아있는 생물로 구분해야 되냐 이게 좀 논란이 아직까지 많이 논란 있는 많잖아요. 상태입니다. 네. 그 논란은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세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자기가 뭐 증식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소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똥도 있죠. 싸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배설물들이 있겠죠. 네. 만약에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라. 구조의 차이다. 구조의 차이다. 그리고 기능의 구조의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나? 독립 생명체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독립 생명체.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구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는 잘 못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네. 빼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저희 떡국열차는 네. 역사 팟캐스트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메르스와 같은 수많은 감염병 혹은 뭐 전염병들이 우리 인류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메르스에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이전에는 어떤 감염병들, 전염병들이 우리를 또 괴롭혔는지 그때는 또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뭐 현미경 있던 것도 아니고 한번 어디부터 좀 가볼까요?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고 네. 일단 그러면 그거부터 갈게요. 제가 사실은 의사지만 뭐 우리 그 옛날 병들 그렇죠. 네. 그런 걸 잘 안 배우고 잘 몰라요. 그럼 옛날 아니, 병들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네. 뭔지는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한번 처용가를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 처용가가 다른 일설로 보면 그 역병을 나타낸다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손님이란 게. 마누라랑 바람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역병이 든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처용신이 왜 그 역기를 물리치는 신호로 이렇게 지금 어. 민간에서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역이란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역병은 뭐냐? 참고로요. 네. 저는 인문학적 지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역사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확 물어보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는 건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우리 역사에서 이거 찾아보니까 전염병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편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생기고 그 기근이 생기면서 역병이 유행했다 이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뭄 한발이 심해지고
이럴 때 보통 우리 생각에는 비가 오고 습하고 좀 이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메르스도 좀 건조하고 이런 더운 지방에서 이런 전염병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여름이라든지 더울 때 이 생기는 뭐 전염병, 역병이라는 거는 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여름 때. 예. 여름 때면 여름에. 이제 사실은 장티푸스 아닙니까? 장티푸스. 그렇죠. 그런 뭐 세균들, 세균들. 장티푸스부터 해서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음식과 관련한 거면 비브리오, 비브리오 폐혈증. 비브리오 혹은 블리피쿠스. 이래서 이제 굴 같은 거 날로 먹으면 네. 비브리오 계통의 이 세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설사하다가 열나다가. 이질 뭐 이런 거. 예, 대표적인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위험하냐면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왜요? 간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왜 그렇죠? 때문에요. 원인은 확실히 모르는데 이 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균을. 그러니까 치명률이 수백 배 이상 높아지는 아, 거예요. 이 술 많이 마시는 네, 사람이. 그럼요. 예. 일반적인 비브리오 폐혈증.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회를 안 먹어야 되겠나? 그래서 특히 여름 때 술을 안 먹어야죠.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이런 특히 굴을 먹을 때 알코올을 거의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것 때문에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폐혈증이 생긴다는 거는 온몸으로 그 균이 잘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알코올 많이 먹는 분들은 알코올 정말 많이 강조하시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브리오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술 먹다가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름철 같으면 또 요거는 조금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음식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포도상구균에 의한 그 독소. 그게 굉장히 또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포도상구균은 포도처럼 생겼다고 포도상이에요. 네, 모양 생긴 포도 게 모양. 포도 모양으로 알알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다는 상이잖아요. 건데 포도상. 포도 모양 그렇죠. 네. 그래서 포도상구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같은 날씨에 이제 김밥 사갖고 한 4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위험해. 30도 넘고 뭐 습도가 한 7-8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상구균입니다. 그 특히 포도상구균은 김밥 같은 그럼 공중에 떠다니다 이렇게 딱 내려앉는 거예요? 거. 그렇죠. 아니면 김밥 쌀 때 이미 그 세균이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 아. 공기 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 왜 공기 오직 중에는 왜 김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김밥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음식들, 음식들을 고온 다습한 조건하에서 이렇게 놓으면 특히 그런 균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한 3시간 4시간 지난 여름철에 3시간 4시간 지난 공기 중에 노출됐던 김밥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게 배고파도 배고픈 건 상관없습니다. 설사하고 예를 싶어요? 들어서 포도상구균 같으면 그 자체로 뭐 한 80도에서 30분 가열하면 죽어요. 그 균 자체는. 그런데 독소. 독소는 안 죽어요? 독소는 100도씨에서 30분에도 안 죽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김밥 한 4시간 놓으면 포도상구균뿐만 아니라 포도상구균의 그 독소가 거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청난 설사하다가 난리 납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수시간 만에 또 회복이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많이 하죠. 그 가령 개 같은 경우에요. 네. 개 같은 경우요? 개도 개. 인간처럼 이렇게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그럴 수 감염되나요?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개 왜요? 먼저 던져 줘보고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진짜. 같은 바이러스나 이런 거 그렇대요. 세균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랑 동물이랑 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도 사람한테는 그렇죠. 증상을 나타내자면 동물한테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알짝 PD님, 개들 김밥 안 좋아하거든요. 알짝 PD님 지금 예, 저 동물 애호가 협회에서 카라에서 연락 왔습니다. 수 고소를 카라가 할지도 뭐예요? 모릅니다. 조심히. 동물 보호 옆에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가장 아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동물을 사랑하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사랑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쥐를 잡아서 해볼까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쥐를 데리고 다니세요? 왜? 한 마리씩.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음식을 여름철에는 바로 개봉을 했으면 바로 먹는 게 제일 그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진짜 네. 그 뭐 음식은 이제 대충 알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건조한데 전염되는 게 왜 전염되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아까 기근이라고 말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먹을 게 이제 보리고개 해가지고 그 당시 4월 5월 되면서 먹을 게 없으면 네. 이제 영양 상태가 부실하니까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더 창궐할 가능성이 있겠. 네, 그럴 가능성이 네.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 되면 좀 더 뭐 감기나 독감이 네. 유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네. 이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건조
한 부분이 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이러스가 더 많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아니면 몇몇 바이러스들이? 근데 일반적인 특징이 그런데 그게 네. 또 위배되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항상 아. 변종이 또 있으니까. 네. 착한 그럴 수 바이러스 있습니다. 없어요? 착한 바이러스?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착한 좋은 세균이죠. 세균이 좋은 세균. 좀 많이 있는데 네. 바이러스는 좋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없는 거로 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 같은 건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세균은 뭐죠? 대표적인 게? 대장균? 아니, 유산균?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고. 예, 그래서 그걸 유산균 갖고 대장균은 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된다고 아니, 했었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유산균을 갖고 네.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런 걸 속여 파는 의사가 있고. 아니 근데 속여 있다기보다도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논리는 그거예요. 가설이 뭐냐면 소개판데. 우리 대장 안에는 수십 수백억 마리의 균들이 있어요. 수백억요. 예, 있죠, 몇 억이 있죠. 됩니다. 몇십억. 근데 세균들 중에는 종류를 나누면 나쁜 세균,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로운 세균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네. 그 유산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 같은 거 탄수화물 있으면 그걸 자기가 효소를 이용해서 유산, 젖산을 만들어내서 이름을 유산균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설사를 안 하고 염증이 없는 사람은 병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다고 쳐봅시다. 바이러스나 균을 죽이려고. 근데 그 항생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너무 많이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적 세균들이 득세를 하면서 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음. 그러면 설사가 쫙쫙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산균의 그 밀도가 농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라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유산균을 유산균 먹이면 안 먹는다. 되겠냐. 그렇게 보니까 일부 연구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어떤 연구까지 그런데 이런 연구는 유산균은 사실 아직까지도 임상 시험 많이 나왔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너무 다르고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불가리아 사람들 오래 산다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믿으면 안 그런 돼요. 원리로 한 건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오히려 그래서 어떤 논문까지 나왔냐면요. 차라리 그런 유산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대변 똥을 먹이는 게 차라리 낫다. 똥을. 이런 가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의사 서민 저기- 교수님이 했던 건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왕의 똥 먹었다니까. 아, 레이원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이론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굉장히 유산균이 풍부하고 좋은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건장한 사람한테 변을 받아요. 그러다 먹어요? 다음에 진짜예요. 진짜 받아갖고 생리식염수랑 섞은 다음에 뭐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해갖고 위로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 부유액을 갖다가 잡아넣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설사하는 환자가 있어요. 항생제 유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그 균이 있어요. 그 만성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환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주입을 합니다. 어떻게 주입을 하냐면 코부터 시작해서 장 위까지 이어지는 이런 튜브가 있어요. 보통 콧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보면 거기에다가 그 부유액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장까지 살아서 가게. 네, 그렇죠. 그래서 장에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장으로. 그래서 한 수십 명 이상을 세 그룹 나눠갖고 했는데 원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이 박테리아 세균 죽이는 약이 방코마이신이라는 굉장히 좋은 약이 있어요. 방코마이신? 들어보셨죠? 방코마이신이라고. 마이신. 근데 굉장히 비싸지만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비싸요. 마이신. 지금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약값이. 근데 아무튼 이 방코마이신 썼던 환자에서는 이 설사 재발률이 예를 들어서 거의 뭐 80%였다고 보면 이 대변을 그 투입한 군에서는 20-30%밖에 안 나왔어요, 재발률이. 그러니까 뭐냐면 훨씬 항생제보다 효과가 좋다는 이 논문이 우리 의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의학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으로 보통 얘기해요. 거기에 나왔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요 이게 사실 우리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 똥 있잖아요. 황금빛 똥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좀 위장이 안 좋은 진짜요? 장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똥을 받아가지고 애들 똥을 말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짜요? 드셨어요 사실. 그게 그럼 일리가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로 저희 조상들이 봐지는 그렇게 거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결과로 말리면 보면. 균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똥을 아예 그냥 가지고 받아가지고 바로 드신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네. 그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 드신 경우도 있었다는데 가루 부분은 좀 그건 잘 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똥을 하여튼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바로 가져가서 그거 뭐 냄새 나지만 어린애 가장 황금빛이 있잖아요. 네. 이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일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이유는 몰랐지만 네. 경험적으로 누가 그래 보니까
위장 증상이 좋았으니까 한 건 맞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적으로, 가설을 네.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전한 확립된 건 아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케이스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옛날에 한의학 중에도 똥을 먹이는 그런 예, 거. 그, 뭐 그 얘기를 있었죠. 하셨어요 예. 지금 네, 정원님께서. 아니 그러면 애들 똥은 사실 기저귀에 싸서 버리니까 그런 걸 수거해가지고 장사할 수 제품 하나 있겠는데. 만드시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그렇죠, 정말 그렇죠. 건강한 아. 아이의 그럼 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 네. 검사가 또 필요하구나. 혹시 그럼요. 상장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같이 진짜 투자 좀 하게. 그 뭐 역사 뭐 조사해 오신 거 없어요? 천연두나 뭐 이런 거? 있죠. 아, 지금 그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천연두. 천연두 어떻게 뭐 천연두 바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유럽의 아니 뭐 패스트 근데 뭐 콜레라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들어왔어요. 19세기 들어왔다고 이러던데. 콜레라. 예. 그 아. 기록을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음. 옛날 기록을. 잠깐만요. 아니 이게 주로 아까 전염병을 기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게 특히 우리가 삼국 전쟁할 때는 별로 전염병이 생기는 게 없는데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 꼭 전염병이 유입됐다고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족하고 이런 이제 음. 교류라든지 유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 없던 면역이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없던 질병이 맞습니다, 뭐 그거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구나. 이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예. 또 다른 균이나 예. 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풍토병이란 말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네. 전염병, 감염병은 그 나라마다 존재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콜레라 같은 건 없었다가 네네.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 갖고 네. 이번에 뭐 메르스처럼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그게 풍토병이 될 가능성 그건 뭐 음.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죠. 그 예전에 그 스페인이 음. 남미를 갔을 때도 그렇죠. 수많은 질병이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남미를 초토화시킨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천연두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대표님. 천연두. 네, 천연두가 그렇죠. 네. 됐습니다. 천연두는 왜 천연두예요? 천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저 두창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의 연두. 천연두 어원은 제가 뭐 아유, 순수하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막다 말가. 우두가 있었죠. 우두가. 네. 네. 그렇죠. 소고름이죠. 네. 우두는 이제 소에서 생긴 거고 천연두는 두창이라고. 사실은 이제 두창, 네, 그러니까. 마마 네. 똑같은 말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한테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천연두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찾아봐야죠. 뭐 네이버에 물어볼게요. 역시 가장 똑똑합니다. 명 박사님도 네이버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역사는 제가 무지하게 약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천연두를 제대로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과정에 천연두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1976년 이후로는 종식된 천연두가. 거거든요. 지금 사실 고려 시대 이전까지는 그냥 그 병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역병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게 원인도 네, 모르고 네, 그러니까 대충 뭐 그냥 골골 앓다가 가시면 다 그냥 역병으로. 조선 시대까지도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연병 있잖아요. 연병 이런 연병에. 네, 연병알 제길. 그 치료법 음. 빨래판에 바가지를 박박 걸고 시끄럽게 소리내가지고 그럼 너무 귀찮아서 연병이 나간다고. 근데 그게 귀신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 아니면 지금 이제 말씀대로 병 박사님 말씀대로 바이러스 세균이라든지 네. 박테리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사실 귀신으로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외적인 오는 존재가 거잖아요, 들어왔다. 같이 오긴 그래가지고. 왔죠. 잘 대접해서 내보내야죠 다시. 네. 네. 그러니까 손님으로 마마 네. 대접을 하고. 그게 이제 손님. 우리 전통적인 치료법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럼요. 음. 그리고 이게 물론 뭐 지금 현대 의학으로 볼 때는 치료 효과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면역력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면 네. 이게 또 일종의 뭐 치료처럼 그 당시엔 이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굿이나 이런 거 하면서 정신을 빼놓잖아요. 뭔가 아픈 사람의. 좀 엑스타시 트랜스 상태가 되니까 그죠? 엑스타시요? 아니 엑스타시가 되죠. 이 황홀경의 일종에 도달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나. 뭐 의학적인 거는 우리 명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또 근거 없다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뭐. 예. 자 그러면 저희 그 조금 뭐 가까운 과거로 좀 이제 가봐야 될 텐데 저희가 명 박사님의 이 수다 때문에 얘기도 별로 못하고 벌써 한 5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요. 나중에 이제 책임을 좀 따로 지시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の